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의 거장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헤겔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절대정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철학이란 무엇인가?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헤겔은 이러한 철학을 통해 인간의 의식, 즉 정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했어요. 그의 대표작인 정신현상학에서는 이러한 정신의 여정을 다루고 있죠. A. 정신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정신현상학이라는 제목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헤겔은 이 책에서 인간의 정신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어떻게 성숙해지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3. 인식의 여정.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크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인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예시 1. 아기의 성장.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울거나 웃기만 하다가 점점 말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헤겔은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시 2. 게임의 레벨업.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레벨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레벨로 나아가죠. 각 레벨에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지고 이를 해결하면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도 경험을 통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돼요. 4. 헤겔의 주요 개념들. 헤겔의 철학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볼게요. 1. 지향. 헤겔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지향이에요. 이 단어는 뭔가를 없애는 것 같지만 동시에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의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비유 장난감 블록. 어릴 때 놀던 장난감 블록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다가 점점 더 복잡하고 멋진 구조물을 만들게 되죠. 처음 만들었던 간단한 구조물은 없어지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향의 과정입니다. 5. 변증법. 변증법은 헤겔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변증법은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리와 인식이 점점 더 완전해집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 반, 합. 변증법의 세 단계. 1. 정, 처음 단계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한 주장이 세워지고 이 주장은 하나의 관점이나 개념을 대표합니다. 예시, 사회의 기본 규칙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A. 반. 두 번째 단계로 정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 주장의 결점이나 한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는 사회 현실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 3. 합. 마지막 단계로 정과 반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주장이 형성됩니다. 이 새로운 주장은 이전 두 단계를 통합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진리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시, 평등을 추구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한 예입니다. A. 변증법의 작동 방식. 변증법은 단순히 정과 반의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을 통해 더 나은 합에 도달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식과 진리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비유 성장 과정.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단계 정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자신의 생각과 반항심, 반이 생겨나죠.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더 성숙한 자아, 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변증법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입니다. 3. 변증법의 중요성. 변증법은 해겔 철학에서 왜 중요한가요? 변증법은 단순히 철학적인 논리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1. 변화와 발전의 이해. 변증법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 사회의 발전,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1. 모순과 대립의 극복. 변증법은 모순과 대립이 필연적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문제나 갈등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총체적 이해. 변증법은 모든 개별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세상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예시를 통한 이해. 변증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산업혁명. 정초기 산업사회에서의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도입, 반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사회적 불평등, 합, 노동법과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을 통해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사회적 평등을 추구. 예시 2. 개인의 학습 과정. 처음에는 단순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단계. 반,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단계. 합,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는 단계. 예시 3. 민주주의 발전. 초기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 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 합, 기존 체제를 개선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 형태로 발전. 해겔의 변증법은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와 발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증법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정신의 발전 단계. 해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인간의 정신이 발전하는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주요 단계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1. 감각적 확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예시 사과. 사과를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등이 모두 감각적 확신의 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과를 그냥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 지각. 감각적 확신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단순히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왜 빨간지, 왜 달콤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유 퍼즐 맞추기.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가며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의 조각만 보고 무엇인지 모르다가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을 맞추며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각의 단계입니다. 3. 이성. 이성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사과가 왜 빨갛고 달콤한지 뿐만 아니라 사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영양소가 무엇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예시 과학 실험. 과학 실험을 통해 사과의 성분을 분석하고 사과가 자라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이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7. 절대정신. 해겔의 철학에서 절대정신은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최고 단계로 모든 모순과 대립을 초월하여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인식과 자기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자연정신.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정신입니다. 이 단계는 인간의 정신이 자연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자신의 의식이 자연에 종속된 상태입니다. 예시 동물적인 본능.
2단계에서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위험을 느끼면 피하는 등 자연의 법칙에 따릅니다. 두 번째 단계 주관정신. 주관정신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의 주요 특징. 2단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시 청소년기의 자기 발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2단계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객관정신. 객관정신 단계에서는 주관정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한 후 이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역사, 문화 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인식을 통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 역사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법과 도덕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시 성인이 되어 사회적 역할 수행.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2단계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최종 단계 절대정신. 절대정신 단계는 최종 단계로 모든 지식과 경험이 통합되고 조화롭게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완전한 진리를 깨닫는 상태입니다. 단계의 주요 특징. 통합과 조화로 모든 지식과 경험이 통합된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이론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이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거쳐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철학자나 예술가의 궁극적인 깨달음. 철학자나 예술가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를 작품이나 사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2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절대정신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절대정신은 인간의 인식과 이해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로 통합되고 조화롭게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완전한 진리를 깨닫는 상태입니다.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과정은 자연정신, 주관정신, 객관정신을 거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인식과 자기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절대정신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절대정신의 중요성. 절대정신은 해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삶의 목표로 절대정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는 완전한 이해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해와 절대정신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자기 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 조화 속에서 절대정신은 개인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론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예시를 통한 이해. 절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음악의 합주.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생각해 보세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각 악기들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며 연주합니다. 절대정신은 이와 같이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시 2. 퍼즐의 완성. 앞서 언급한 퍼즐 맞추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져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 상태가 절대정신입니다. 각 조각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배치될 때 완성됩니다. 절대정신에 대한 심화 설명. 절대정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개념들을 살펴볼게요. 1. 절대정신과 종교. 헤겔은 절대정신의 개념을 종교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대정신을 신의 인식과 연관지었는데, 이는 모든 진리를 깨닫고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신성한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정신은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깨닫고 신과 일체화되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절대정신과 역사. 헤겔은 역사적 과정이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 전체가 절대정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각 시대와 문화는 이러한 여정의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은 절대정신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절대정신과 예술. 예술도 절대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술은 감정과 생각을 통합하고 진리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예술 작품은 절대정신의 일부분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절대정신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술은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절대정신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절대정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절대정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인식과 이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통합되고 조화롭게 작용하는 상태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에서 절대정신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8.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헤겔의 철학이 단순히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마무리. 오늘 강의를 통해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